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내년 특활비와 특정 업무 경비 예산을 모두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조인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부분 한번 저희가 한번 다뤄볼게요. 예. 일단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지난 8일에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 원 등을 전액 삭감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검찰청의 특정 업무 경비 506억 원도 전액 예산안에서 빠져서 법무부 소관 예산이 487억 3,900만 원이 순감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민주당 측이 특활비와 경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으나 검찰 측이 이러한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일단 특활비와 특경비라는 게 그러니까 수사하고 조사하는 데 쓰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특활비가 80억을 삭감했다는 게 여러분들 지금 민주당이 특검 주장하고 있는데 특검 여러 개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검 한 번 할 때 예산이 80억에서 90억이 들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 한 번 안 하면 특활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아니 본인들이 여당일 때나 삭감하지 본인들이 여당일 때는 본인들 입맛대로 수사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본인들이 야당이 거대 야당이 되니까 삭감을 하는 것이고 요게 삭감이 되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마약이나 뭐 성범죄 뭐 딥페이크 또 각종 민생 수사 요거 못하게 되어 있고요. 또 노딱 붙으니까 뭐 말약이라고 그렇습니까? 못하게 말약 못하게 되어 있고요. 또 민주당의 지금 라임 옵티머스 흐지부지 된 그런 금융 범죄, 거대 범죄 못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영화 이제 부당거래 말고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를 보면 조승우가 검사로 나오면서 그 영화 안에 미래자동차의 비자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가는 과정을 막 수사하는데 기억나네요. 막 미래자동차의 그 자금 팀장을 밥을 먹이면서 막 수사를 해요. 술을 먹이면서 이게 다 특활비거든요. 그러면 저도 저희 회사 법인카드를 제가 야근비를 쓰고 교통비를 쓰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제 돈으로 너가 스스로 야근해, 스스로 네가 밥을 사 먹으면서 일을 해라. 그럼 누가 일을 합니까? 이거 검사 보고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승우가 이병헌 고기도 구워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갑자기 확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검찰 특경비 같은 경우에는 형사부 등 수사 지원, 공공수사, 국민생활 침해범죄 수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등에 이제 약 507억 원이 편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딥페이크나 N번방 같은 그런 민생 범죄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경비 같은 경우에는요, 그 기밀 수사가 요구되는 수사, 아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등에 쓰이는 특활비와는 다르게 이제 검사와 검찰 수사관에게 지급되는 실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인데요. 이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이 30만 원 수사하는데 금방 써요. 일주일이면 써요. 일주일이 아니라 3일이면 씁니다.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설득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만나는데 커피 한 잔만 해도 몇천 원 몇만 원인데 뭐 왔다 갔다 이동하는 비용이 될 수도 있고 다 이런 부분이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나온 이제 기사를 좀 보니까 법무부가 검찰의 특경비 사용 내역을 어느 정도는 좀 제출을 하려고 한다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법무부가 이제 특경비의 구체적인 용처가 드러날 경우에는 수사 중인 사건과 수사 기법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정보 공개 청구 소송 판결에서 예전에 공개를 결정한 범위, 그 범위 정도만 이제 증빙 자료에 담아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사실 우리가 어떤 수사를 하겠다고 써서 제출해놓거나 뭐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사실 그 함정 수사라는 것이 판례에서 허용되는 기법이 있는데 판례에서 허용되는 기법에 함정 수사가 꼭 필요한 게 저도 변호사로서 사건을 하다 보면 도박장 사이트 사건이나 딥페이크 사건이나 어떠한 약물 관련 사건에서는 함정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법령으로 함정 수사를 허용하게 한다라는 신분 위장 수사라 그러거든요. 신분 위장 수사를 허용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신분 위장 수사가 다 특활비에 기록돼 있는데 이것을 제출하다 보면 수사 기법이 노출될 수도 있고요. 또 혹은 현재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정치권과 연결이 돼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바로 수면에 올라오는 거죠. 내사에 대해서 있는 게 다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료를 국회에 공개를 안 하는 것이고 국정원 뭐 같은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정보위원회에서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열람만 하는데 열람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통으로 제출하라고 하니까 좀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가 되는 것이죠. 대검도 이제 입장문을 냈는데요. 특경비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청,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그다음에 국회, 대법원 등 다른 많은 부처에서도 지급되고 있는데 왜 검찰만 없애는 거냐?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례가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법무부 역시 여기 검찰 역임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국회에서 여기 검찰 출신들 많을 텐데 그렇게 엉망으로 돈 쓰고 집행하지 않는다. 잘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의 탄핵에 그치지 않고 보복으로 활동 예산을 깎은 것이다. 뭐 범죄가 발생하는데 수사기관 손발을 자르면 우리 사회가 위험해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 괴롭히는 것 중에 그 네. 돈으로 괴롭히는 게 가장 효과가 세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과거에도 지금 야권이 특활비 관련해서 문제 삼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2020년에 아닙니까 이게? 네, 이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네. 특활비 집행 내용을 조사하라라고 감찰부에 대검 감찰부에 지시하면서 논란이 있었죠. 예. 근데 이때는 혹시 과거에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과거에도 항상 어떠한 사정기관이나 정보기관의 특활비 특경비가 문제가 있었는데 업무 추진비 문제가 네.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하나의 발목 잡기였습니다. 검증을 해보자, 불필요한 예산을 다이어트 해보자 이런 발목 잡기였는데 지금 이렇게 전액 삭감하는 거는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발목 끊기죠. 아예 걸어가지도 말아라. 천천히 걸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걸어가지 말아라. 예. 다이어트를 할 때는 운동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밥을 아예 안 줘서 그냥 알아서 그냥 굶으면서 빼라라는 것인데 굶어서 빼다 보면 건강이 굉장히 악화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러한 그 수사가 굉장히 악화되는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 단어 같은 거는 머리에 미리 입력을 하고 오늘 이 얘기 해제하고 준비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발목 잡기가 아니라 발목 예. 끊기다. 뭐 예. 이렇게. 아 역시 좋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지금 의원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조국 사태 등 이제 다양한 수사에 대해서 이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면서 그 정부와 갈등을 빚은 그 부분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에 당시에 이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청와대를 비롯해 전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특활비 검증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히니까 특활비 논란이 당시에 여야 갈등으로 확산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똑같이 특활비와 관련해서 검찰에 압력을 가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조계 반응도 좀 궁금해요. 제가 검찰 출신 변호사들한테 약간 물어보긴 했는데 이거 뭐 수사하지 말란 거냐 이런 반응 좀 보이던데. 예. 네, 맞습니다. 이 검찰 내부에서는 뭐 빈대 잡겠다고 초과상관 다 태우냐, 네. 뭐 완전 보복성 삭감이다라는 것이고 변호사들이 보기에도 이건 전액 삭감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라는 네. 것이고 민주당 내부에 검찰 출신 변호사 출신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거를 전액 삭감한다고라는 그런 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억울한 거는 80억이라는 그런 그 특활비랑 뭐 특경비가 정치 수사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국에 있는 모든 일선 지검이나 지청에 있는 우리 민생 수사를 하는 분들에게 수사가 다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수사만 시간이 늘어질 것이고 야근하지 말라는 거니까 또 그 재판도 길어질 것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갈 것이다. 수사 동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좀 많이 걱정이 되고 있고요. 법조계에서도 좀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법무부 검찰과장이 사표를 냈어요. 네. 우리가 이제 검찰과장이라고 치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예전에 한번 완전 핵심이죠. 예, 핵심입니다. 옛날에 뭐 1-1- 설명도 드리기도 했는데 예. 이게 이제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이 여기에 전액 삭감이 통과가 되자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사표를 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직장인들 누구나 가슴속에 사표 하나 넣고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넣고만 다니지 꺼내진 않아요. 네. 우리 가족이 있고 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꺼내지 않는데 오죽하면 이거를 꺼냈을까. 자, 이거 조금 더 사표를. 설명을 드리자면 검찰과장이면요. 그 기수에서 1등이에요. 네. 그 기수에서 1등이고 이 임세진 과장이라는 분이 34기인데 연수원 34기인데 아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도 하셨다시피 예전에 설명 한번 해주셨어요. 1-1이라고 그랬는데 네. 이 법무부의 검찰국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요? 네. 그 보면 1-2 뭐 차남은 1-2 장남은 1-1 네. 뭐 장남의 차남은 1- 뭐 이런 식으로 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무부 검찰국이 1이라고 치면은 거기 수석 검사 그래서 검찰 과장이 1-1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1-1 그러니까 최고의 요직인데 이 자리를 가면은 보통 이제 검사장 정도는 그냥 당연히 간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고 일반 기업으로 놓고 보면 이게 임원 가는 자리예요. 네. 근데 임원 가는 자리인데 그 임원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냥 사표를 던졌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진짜 화가 많이 난 거죠. 그리고 삭감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왜냐하면 이 법무부 검찰과가 검찰의 그 예산이나 인사 같은 거를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런 부서인데 그 본인이 이걸 지키지 못했으니까 사표를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를 탄핵한 데 이어서 이렇게 또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지금 중앙지검장도 탄핵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탄핵에 대해서 중앙지검장 탄핵에 대해서는 아직 제출은 하진 않았지만 네. 검찰총장 탄핵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수사에 책임을 물어서 탄핵을 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약간 이런 말까지는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진짜 이재명과 민주당 지도부가 정무 감각이 전혀 없다고 느껴지는 게 특활비 문제도 그랬고 중앙지검장 탄핵도 그랬고 이 검찰, 국세청 뭐 이런 사정기관들이 정권의 반환기가 지나면 네. 고민을 하는 시기거든요. 네. 그런 수순이 있어요. 지금 반환기가 넘어갔잖아요. 네. 오늘 넘어갔죠. 반환기가 지나는데 이 더킹 영화 더킹에 보면 정우성이 역사대로 흘러간 대로 가 왜 역사 공부 안 하니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얘기가 이제 근현대사를 봐라 보고 행동을 해라 이건데 네. 근현대사에 의하면 정권의 반환기가 지나면 검찰하고 국세청이 돌아섭니다. 예. 그 고민하고 있는 시기인데 여기에 지금 특활비 잘라 뭐 중앙지검장 뭐 탄핵해 이걸로 오히려 불을 지피는 거죠. 불을 지피는 거. 아. 지금 이거는 왜냐? 이거는 민주당도 정무 감각이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 하는 거는 수면 위에 지금 올라온 것보다 더 약간 심각하고 구린 게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 내부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 더킹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갑자기 정우성 생각하니까 네. 아침에 꽁트 잠깐 할까? 사과요 나한테. 그 생각나지 않아요? 아, 예, 그거 알죠. 예. 다음에 저랑 금요일에 네. 꽁트 몇 개 좀 하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여러분들 이제 재판에 가서 좀 중계를 해드리겠지만 또 재판 얘기만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저희가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꽁트를 좀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루하시지 않게 선고까지 가는 길 아주 편안하고 이렇게 텐션 좀 있게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과할 뻔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사과해요. 네. 사과해요 나한테. 사과드립니다. 사과해요. 그 곽범이 생각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단히 좀 다뤄봤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그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던 명태균 씨 관련된 얘기도 간단하게 좀 다뤄볼게요. 이분 이제 구속영장 조만간에 청구한다 얘기도 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인터넷에 명을 치니까 명태균 씨가 바로 뜨더라고요. 근데 원래 제가 그 가끔 가는 무한리필 고깃집 거기 있잖아요. 네. 명갈비. 예. 거기보다 더 위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요즘에 뉴스가 참 많다 이런 거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검찰 가서 2번 가서 조사를 아주 장시간 받았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부부 뭐 최근에 이제 뭐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면서 뭐 입만 열면 하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네. 했었는데 자신이 언론에 했던 말이 그런데 모두 또 뒤집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또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예. 그 뭐 본인이 언론에다가 뭐 통화 중에 얘기하던 지인들하고 통화 중에 얘기하던 이러한 많은 대화가 통화 녹취가 나오면 네. 이 조사를 받을 때 하나하나 찝어요. 이 네. 말을 왜 했냐? 네. 이 말을 왜 했냐? 근거가 있냐? 그럴 때마다 많은 피고인들이 허세였다. 친구에게 한 농담이었다. 내가 있어 보이려고 했다. 이런 사건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특히 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이 통화 녹취 말고 중간에 언론에 나온 것 중에 검찰이 가장 뜨끔하고 검찰이 가장 신경 쓰였던 거는 네. 휴대폰을 모든 자료를 아버지 산소에 가서 태우겠다. 네. 요거는 증거인멸 우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보도가 나오는 순간 검찰 내부에서는 바로 영장을 쳤을 거예요. 네. 영장을 치려고 확인 전화를 하니까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네. 그 화장을 했었고 아버지 네. 산소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농담이라고 하는 것인데 조사를 어제 그러니까 2차 조사까지 받았는데 어제 12시간 이상을 받았으니까 꽤 자세하게 얘기를 했을 거라 보여지는데 대부분이 다 그냥 허세고 농담이었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얘기를 자꾸 바꾸고 있어요. 저희가 그분에 대해서 그냥 나온 그대로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의 말 한마디를 또 받아 적던 그런 언론도 조금 민망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뭐 자기 말 한마디면 뭐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 네. 다음 날 농담이다 이러고 말에 자꾸 뒤집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시그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검찰 소환 전후로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고 봐야 할지요?
뭐 본인이 결국에는 예. 그 명확한 것은 정치자금 9천만 원에 대해서는 계좌 흐름이 명확한 것 같은데 네. 지금 강혜경 씨나 혹은 미래연구소 소장이 본인이 실소유주가 아니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데 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는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아무리 뭐 여기저기 여기 정보를 던지고 여기 정보를 던져서 더 혼란만 가중시킬 게 아니라 검찰 수사에서는 명확히 얘기를 해야지 본인의 혐의를 벗어나고 또 본인과 관련된 주변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이 조만간에 아마 네.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영장 왠지 오늘 칠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저는 구속 영장을 칠 것 같고요. 예.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판사님이 구속에 대해서 저는 뭐 굳이 기다 아니다 말하면 구속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증거 자료를 다 태워버리겠다. 이거 증거 인멸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모습을 보기에는 구속을 좀 될 것 같이 보여지고요. 저는 요즘에 어떤 포인트로 보냐면 제가 이제 직업이 변호사니까 예. 그 명태균 씨 변호사가 있고 강혜경 씨 변호사가 있어요. 이 두 분들이 서로 SNS에 글을 올리면서 싸웁니다. 아, 예. 네, 서로 싸워요. 그거 재밌더라고. 아, 두 분은 되게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네, 두 분 다 예. 유명한 예. 분들이 두 분 다 파이팅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싸우는 걸 보고 나서 이렇게도 싸울 수가 있구나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영장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청구를 한다면 청구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관련된 부분 그 부분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9천만 원 관련된 부분. 네, 그러니까 네, 네. 그 김영선 전 의원 관련해서 이제 9천만 원 서로 왔다 갔다 한 부분 네. 그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오늘 영장을 청구를 한다면은 그 부분이 제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구속영장 청구할 것으로 일단 판단을 네. 하셨고 구속도 아마 될 것 같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습니다. 보통 이제 강대규 변호사가 잘 맞추니까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법률 부분은 아니지만 또 명태균 씨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도 본인이 관여했다고 말한 그런 워딩 같은 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무속 논란 이런 것도 이제 몇몇 언론을 통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정치자금법 말고는 김영선 의원한테 돈을 받았던 거 말고는 말하는 모든 게 법률적으로 딱히 걸리는 게 없어요. 그렇죠, 예. 누구랑 통화했다고 걸리는 거 없고 뭐 네. 사람을 추천했다 법률적으로 걸리는 게 딱히 없습니다. 이 용산을 옮기는 거 이런 것도 걸리는 게 딱히 없는 것인데 말이야 뭐 예. 본인 자유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이제 그 진보계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어떠한 국가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결정을 하면서 대기업으로부터 간접적 이득을 취하던가 뭐 재단을 만들어서 이득을 취하던가 이득을 취해서 이제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지금 명태균 씨는 용산을 뭐 이전을 내가 시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아마 이 시기 때쯤에는 명태균 같은 사람이 한 100명 넘게 있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뭐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노무현 정부도 그렇고 대통령 준비 기간이 5년 이상, 뭐 많으면 7년, 10년 가잖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박근혜 정부 때는 뭐 문고리 3인방이 있었고 뭐 친노계, 친문계가 있었고 네. 이명박 정부 때는 뭐 이방호, 이상득, 이재호 등이 있었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생 과정에서 뭐 친윤계 뭐 그래서 이철규, 권성동, 장제원 뭐 이렇게 있지만 알게 된 시기가 짧거든요. 예. 특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총장을 상대로 막 소리 지르다가 갑자기 대선 와가지고 돌아선 막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주변에 물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내 안에 주변 사람 다 물어봅니다. 뭐 무슨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야, 청와대에서 나와라 이런 얘기도 수백 명한테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명태균인 거죠.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보셨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얘기도 하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바도 없었고 그랬던 사건이었는데 네. 이제 그 명태균 관련된 경우에도 본인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사람 한 100명 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용산 이전에도 관여했다 이렇게 본인 관련된 그 워딩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근데 대통령실 이전에 관여했다 뭐 이런 주장인데 이것도 다시 이제 말을 바꾼 상황이고요. 야당의 공세가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그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대선 정책본부장이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참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네. 대해서 그 어떻게 얘기를 했냐? 본인의 페이스북에 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이제 무속적인 이유로 대통령 집
집무실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배출했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모독이자 자기 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또 청와대 이전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면서 이렇게 밝힌 건데요. 또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청와대 이전 공약을 내세운 전직 대통령 모두를 특검 대상으로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른 점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켰다는 것뿐이다. 약속을 지킨 것이 잘못이냐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그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대선 캠프 정책본부에서 제안 검토돼서 공약으로 채택한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제안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에는 항상 바른 말을 많이 하면서 어떠한 사료를 갖고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말은 참 잘하신 거라 생각되고요. 이거는 사실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이 해야 될 말인데 이거를 밖에 있는 원의 전 장관이 얘기하는 그런 현실이 좀 많이 안타깝긴 합니다. 청와대 이전 논란은 사실 언제부터 시작됐냐? 김신조 침투 사건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옛날에 70년대. 네, 예. 70년대 김신조 침투가 있었을 때 야 청와대가 경호에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문제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뭐냐? 실질적으로 일을 할 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대통령의 안가가 안쪽에 있고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직원들이 일하는 집무실이 있는데 직원들이 일하는 집무실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띠띠띠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거 좀 보고 좀 해줘 이러면 전력 질주로 달려도 몇 분이 걸립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에 청와대 개방하고 있잖아요. 네. 청와대 개방해서 거기를 관광을 가면 명확히 할 수가 있어요. 직원들 집무실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아무리 뛰어가도 몇 분이 걸려요. 멀긴 해요. 킥보드 타고 다녀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청와대가 대통령이 있기에는 경호상 문제도 그렇고 직무적인 문제도 그렇고 온전치 않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도 노무현 대통령 때도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때도 항상 이전하자고 문제가 나온 것이고 지금 한 건물 안에서 대통령하고 직원들이 그냥 한 층 차에 옆 사무실 근무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미국 백악관도 웨스트윙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거는 옮길만 하니까 옮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이제 워딩이 남아 있었고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또 이제 다시 말을 뒤집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예전 대통령들도 비슷한 이제 공약을 내놓기도 했었고요.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명태균 씨의 주장에 대해서 뭐 판단을 내리기는 좀 그런 건 이제 법원에서 판단 알아서 내려야 될 것이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이긴 한데 뭐 그분의 주장은 뭐 다양한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이번에 그 대통령실 이전에 관련해서는 이제 예전 대통령들도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야권에서 천공이라는 사람이 네. 그 집무실 이전에 개입했다라고 했었는데 이 주장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천공이라고 주장해서 보니까 또 이렇게 수염을 비슷하게 나신 풍수리 전문가 네. 백재권 교수였나 그분이었던 걸로 이제 드러나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또 무속을 강조하면서 탄핵으로 빌드업을 하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 다음에 그 천공을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 명태균을 얘기를 하다가 둘 중에 좀 교통 정리가 필요한 거 아닌가 도대체 누가 한 것이냐. 네. 지금 뭐 천공이라는 이분이 좀 억울하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것이죠. 네. 이분 뭐 그 트럼프랑 해리스 당선됐을 때 이분 또 옛날 짤이 돌아다니는 게 해리스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있었는데 네. 이분 얘기는 쏙 들어간 것 같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결국에는 탄핵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또 그 무속을 가지고 재미를 본 거예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무속이 통하지 않을까 생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 국민들 생각은 이거인 거죠. 결국 전 대통령 탄핵을 해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냐, 먹고 살기 좋아졌냐, 그게 아니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때 소득주도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가게 생겼는데 실업급여자만 엄청 늘리고, 그래서 민주당의 이러한 무속을 이유로 하는 탄핵은 그거는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을 것이다. 탄핵이라는 조항이 헌법상 조항이 법률상 위법 행위가 명확하거나 위헌, 반헌법적인 행위가 명확해야 되는데 무속을 사실 믿는다 그래서 이게 탄핵사유가 되지도 않고 무속을 믿는 것이라고 지금 온전히 드러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여지지도 않는 게 지금 확연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명태균 씨 개인의 허세고 약간 그건 인정해요. 그 5선 국회의원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질은 인정합니다. 막 짜증내고 막 이런 거. 그리고 전화를 받아줄 때까지 하는 건지, 저는 전화 잘 안 받거든요. 이런 분들 전화를. 네. 그런 전화를 또 잘 돌리는 거 이런 거 인정을 하는데 그냥 개인의 허세이고 개인이 이득을 취하기 위한 작업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구속영장 청구가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에 아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